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8월 10일 경남도 교육청이 얼마 전 발생한 교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사건의 도내 교사 2명을 모두 파면했습니다. 이 성폭력 징계 신속 처리 절차 첫 적용 사례로 현재 앞으로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직전에 열린 도교육청의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원탁 대토론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보고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소개합니다. 이번 대토론에 참석했던 전 창원 학부모 네트워크 창원권역장 한영신 문화기획자 겸 PD 그리고 지역 여성 성폭력 문제에 늘 앞장서고 계시죠. 이경욱 여성회당 경남도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일명 몰카 교사 2명이 모두 파면됐습니다. 신속 징계 처리에 대해서는 일단 고무적인 평가가 많은데요. 뭐 좋은 선례를 남겼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회 진행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결단 있는 조치를 취하셨다고 박정 교육감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번뿐만 아니라 도내 교사들의 성폭력 문제는 뭐 아쉽게도 늘 있어 왔는데요. 현재도 처벌받은 교사들이 지금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 창원 모 여중에서는 또 그 스쿨 미투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자체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도교육청이 나선 모습이거든요. 관련한 일 이렇게 조사하시면서 위원장께서도 기억에 남는다고도 표현하기 좀 그런데 네, 교사 성폭력 관련된 그 사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그 장년과 김해 남자 교사에 의한 불법 카메라 촬영 범죄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만 그 전에 2017년에 우리 창원 지역의 모 여고에서 교사의 수업 시간에 불법 카메라 촬영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창원의 여중에서 그 스쿨미투가 있었습니다. 교사로부터 성희롱이나 폭언을 이렇게 당했다는 내용을 대자보를 붙였는데 대자보를 붙이기까지는 학생에게 건의를 했답니다. 했는데 이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니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건 대자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학교가 소속된 학교 법인이 2년 전에 2018년에 여고 학교에서도 스쿨미투로 교사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13명이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경징계로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들이 계속적인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답답해지는데 이번 사건도 이렇게 살펴보면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책임이 큰 교사들이 벌인 성폭력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대토론회가 그 동일선상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 어떠셨어요? 예, 대토론회 참석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긴 한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아픔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성모랄이라고 표현해야겠죠. 성도덕이 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많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특히나 이 개선이 되지 않는 교육계라든가 법조계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 만연해 있다는 게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이제 개선을 꼭 해야 되겠구나. 명확히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다고 생각해야죠. 네, 이전에는 이제 교사 성범죄가 있었을 때 이렇게 대토론회가 마련된 처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처음입니다. 네. 특히나 교육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족의 발전이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열린 취지는 참 좋은데 토론회를 전후해서 그 지역 여성단체나 여성 인권 다루는 분들 사이에서 말이 조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토론회 전에 배포한 설문지 또 토론회를 홍보하는 방식이 문제였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 조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실제적으로 495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성인지 감수성이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점에선 떨어져 있는 질문지가 많았어요. 질문사항 내용 자체가. 네. 시작 질문 자체가 예를 들면 예, 성범죄 유형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 첫 번째 질문에 열받으셔가지고 어떻게 이런 설문지를 만들어낼 수 있냐는 이거 항의하러 왔다고 하셨던 그 상담 전문가분도 열받으셔서 바로 나가셨어요. 오셨다가 이제 격분하셔가지고. 그쵸.
그런 것만 봐도 실제로 시민단체 혹은 전문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어떤 조율이나 할 수 없을 만큼 촉박하게 진행된 부분이 제일 답답한 부분입니다. 네, 저희는 뭐 그게 문제라는 거를 바로 인지했지만 혹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질문이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질문이 문제였는지. 이게 성범죄의 경중을 따져서는 안 되지 않나요? 네. 실제적으로 어떤 성범죄가 잘했고 어떤 성범죄가 못했다고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성범죄란 것 자체만으로도 기준을 최악의 범죄다라고 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경중을 따져서 혹은 제일 심각한 유형이라고 하면은 디지털 성범죄가 제일 가벼운 유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놓는 게 문제죠, 이거는. 그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통의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체계를 가지고 이해를 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화를 낼 수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구나 하고 체크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편적인 이 사고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혹은 하루 일상을 사시는 분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PD께서 지금 설문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위원장께서는 그 토론의 홍보 방식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었는지. 네, 저도 홍보하는 그 서류를 봤는데요. 도교육청 주관 부서가 정책기획관이라는 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제목이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원탁 토론회였고 주제는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생태계 조성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인원을 제한했지만은 교사나 학부모, 시민단체의 참석자보다 학생의 수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목소리를 이렇게 제대로 반영을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열린 이제 공개 토론회, 원탁 토론회가 아니고 각 계에서 추천을 받아서 참석한 이런 이제 토론회였다고 합니다. 이 토론회를 주관한 그 정책기획관 자체가 성인지 교육이나 성폭력 담당 부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은 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대로 해결책을 좀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토론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자문을 구하는 취지에서 뭐 전문가들을 모신 거는 좋지만 학생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에서는 네, 상당히 아쉬운데요. 일단 뭐 교사들의 성비리 문제를 기초한 이런 토론회가 열려서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진전된 모습이다 이렇게 한 PD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뭐 장점을 꽂으려면은 물론 이런 토론회를 기획했다는 것 자체가 또는 이제 시민사회나 여성단체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문제 해결을 교육계 내에서 벗어나서 이제 여성단체나 시민단체, 열린 학부모, 학생들에게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하나의 좋은 시도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토론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사건을 놓고 보면 꽤 무거웠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이상하게 오랜만에 만난 분들이 많으셨는지 좀 밝았어요. 그래서 또 반가운 사람 만나면 분위기가 경쾌해지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있어서 안 맞았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 이후에 굉장히 진지하게 또 토론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에만 좀 그랬지 나중에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다고 하면은 뭐 분명 그날 나온 내용 중에 성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네, 성과 부분에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실제적으로 이 토론회에 참여하는 이제 군을 나누면은 학생들, 학부모, 그 교직원, 시민단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학부모가 지극히 적었어요. 그러고 여기 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성인지 감수성이 좀 있는 분들이셔서 내용들이 참 나쁘지 않았다고, 토론의 내용이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있던 곳은 시민단체석에 있었는데 시민단체석에서 가장 쟁점이 될 수 있고 핵심이 되는 내용을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 학교 교내에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 이제 사건 시작부터 사건 경위를 추적하고 조사하는 그 단계부터 전문가가 투입되어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이제 피해본 학생이나 피해자를 이제 정확하게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징계 또한 징계라는 부분에서도 이 전문가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 점에 가장 핵심이 또 학교 교내에 있는 혹은 학교에 관련된 분이 배제된 상황에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거기 참석하신 연세 지긋한 교직원분 같으신데 그분은 저희가 막 이제 성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좀 어떤 식으로 강화되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모든 게 학교 선생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학교 내에 다른 외부인이 들어와서 전문가라도 들어와서 하는 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충격 먹었잖아요. 역시 이게 보수적인 관점에서밖에 말을 할 수 없는 교직원이구나라는 그런 화가 좀 났었습니다, 저는. 네. 그랬지만 그래도 또 참여한 아이들, 그 학생들은 자기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하는 간부급 학생이라고 했는데 대장이더라고요. 학교 회장들이더라고요. 그래 그 친구들은 얘기를 해도 자기 입장의 얘기도 하고 자기 또래 얘기도 해줬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마련해 달라라는 것하고 아이들이 상시적으로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또래 감수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래는 그러니까 이해되는 부분들 그래서 또래 또래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래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도 했었어요. 네, 그럼 이번에 이제 참여한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이기보다는 간부급 학생들이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뭐 교사들의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던 걸로 봐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도교육청에 큰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먼저 이제 남자 교사들의 불법 촬영 범죄가 알려진 이후에 여성단체들이 곧바로 이제 기자회견을 좀 했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도교육감이 그 다음날 이틀 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와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것과 불법 카메라를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것, 그리고 성폭력 전담기구 확대 신설 및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성폭력 없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날 보도에 의하면은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이제 교사 2명이 파면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제 성폭력 징계를 빨리 처리하겠다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빨리 하겠다고 해서 나온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교육청에서 2020년 당초 예산에 불법 촬영 카메라 그 감지기기 구입 및 보급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방 교육이나 효과성 검정, 뭐 추진 체계 이런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카메라만 찾아내는 게 물론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조건도 되지만은 여기에 따른 뭐 교육이라든지 예방 교육이라든지 또는 그 시스템 추진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카메라만을 점검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제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그럼 한 PD는 도교육청에 어떤 말을 전하셨어요? 저는 제가 실제적으로 대응 체계 정비라는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아서 토론 그 위치를 그렇게 옮겼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전체 이제 군별로 모여서 하는 토론이었기 때문에 시민단체석에 있었고요. 그래서 단체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들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었고 그 다음에 옮긴 곳은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대응 체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해서 그 방법적인 론들을 얘기 나누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제가 사실은 제 기억상으로는 35년 전에도 저는 저희 반에서 그 나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쁜 일까지는 아니고요. 솔직히 연세 있으신 60이 다 되신 할아버지 선생님께서 여학생이 이렇게 등 뒤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도 말하고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놨었는데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만큼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고 이걸 개선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저는 가장 큰 부분은 이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스웨덴이나 덴마크 이런 곳처럼 그 북유럽에서는 연령층 그 등급에 따라서 연령층에 따라서 교육 체계가 잡혀 있어요. 성교육도. 그래서 유아는 유아기대로 자라나면서 계속 그게 늘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성교육이고 그 성교육 속에서 이제 성폭행 예방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문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쩌면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부분인데 쉬쉬하고 감춰야 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 혹은 이제 성범죄 예방 교육 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네. 그게 4번, 5번 테이블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더니 그게 토론 결과물로 올려졌어요. 그래서 등급에 따른 정규화된 성교육이 필요하다. 전문가에 의한. 그러니까 요 네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등급에 따른, 그리고 또 눈높이에 맞는 전문가에 의한 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정규화되길 바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근데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은연중에 잊고 사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뭐 쉼터라든가 릴렉스샵 뭐 이런 거, 안마방, 뭐 노래방, 뭐 키스방, 뭐 전화방, 뭐 이런 업체들 속에서 이미 성교육 아니 성범죄라고 해야 되겠죠. 네. 성매매가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아무 꺼리낌 없이 가는 남성들이 지극히 많습니다. 이게 이 점은 본인들에게 물어보면 그게 성범죄로 생각을 안 하겠죠. 불법인 걸 생각 못 하겠죠. 그럼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변화돼야 되는 이 성모랄, 성도덕이 깨어져 있는 이걸 개선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령이 높을수록 당연하지. 네. 뭐 가정을 깰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같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연세에 있는 교직원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문가는 필요 없다. 선생들끼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학교 현장에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그 교직원, 교원들끼리 그 교육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힘들다고 봅니다. 이 구조적인 학교 교육 그 집단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고 저는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고 사실 성인지 감수성은 굉장히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30몇 년, 40몇 년 전 제가 여중이나 여고를 다녔을 때 이런 성추행이나 성희롱 문제, 성차별적인 발언이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은 교육감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조직 개편을 해서 이렇게 성인식 개선 담당을 확대하고 인기제 사무관이라든지 뭐 상담사를 비롯해서 전문 인력을 정원해서 성폭력 관련 이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기구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제 보수적인 교육 내에서 인기제 사무관이 얼마만큼 그 학교 내에 일어나는 성차별이나 성희롱, 불법 촬영 문제까지 제대로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엇보다도 집행권자, 결정권자인 교육감이나 이 높으신 분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이 학교 내에 이런 성범죄나 또는 성인지 그 성차별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교육청에 이런 이제 불법 촬영 문제나 성범죄가 일어나면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열릴 때 내부위원뿐만 아니고 외부위원 지금 몇 프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추천해서 내부적으로 묻어야 될 부분들이 아니고 봐주기가 아니고 제대로 외부위원이 들어가서 처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처벌과 병행해서 교육계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도 학교에 이제 성평등 강의를 하러 가면은 학생들보다도 오히려 이제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든지 성평등 교육, 성교육들이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네. 그리고 교사들이 이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이렇게 사건이 한번 탁 터지면은 한번 하고 끝냅니다. 보통은.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육감이나 결정자들부터 먼저 의식 전환이 좀 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통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런 불법 촬영이라든지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또한 처벌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다음에 또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경욱 여성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그리고 이번 대토론회에 참석한 전 창원 학부모 네트워크 창원 권역장 한영신 문화기획자 겸 PD 모시고 지난주에 있었던 경남도 교육청 대토론회 내용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도교육청에는 다소 쓴소리겠지만 현재 교육청이 추구하는 바른 길에 하나의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